텔아비브.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스라엘 중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1909년 최초의 유대인 도시로 세워진 후 이스라엘 최대 도시로 성장했다. 텔아비브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위치한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자 경제, 문화, 테크놀로지,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글로벌 도시이다. (1909년에) 이스라엘 중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이스라엘 최대 도시로 공식 명칭은 텔아비브 야포이며 히브리어로 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스라엘 문화, 경제, 테크놀로지의 중심지인 텔아비브는 주요 국가기관, 해외 공관, 기업이 밀집해 있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이다. 1909년 최초의 유대인 도시로 세워진 후 1956년에 도시로 승격되었다. 텔아비브의 인구는 46만 613명으로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385만 4천 명이 거주하는 텔아비브 광역 도시권의 중심 도시이다. 텔아비브는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지중해 휴양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차례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기후와 자연환경.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의 중앙이자 고대 항구인 야포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다. 해안 평야에 위치해 지형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경사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텔아비브의 북동부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낮은 사암 언덕이 펼쳐져 있다. 이 언덕의 능선은 동부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경지가 나뉜다. 텔아비브의 중앙에는 야르콘강이 흐른다. 야르콘강은 텔아비브 동쪽에 있는 페타티크바와 북부의 텔아페크 국립공원으로부터 발원해 서쪽의 지중해로 흘러간다. 도시가 발달하기 이전 사구였던 땅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적박한 토양을 지닌다. 텔아비브는 80% 이상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높은 건축 밀도를 자랑한다. 텔아비브의 중앙을 관통하는 야르콘강 주변으로는 큰 규모의 하얗은 공원이 자리해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채워주고 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서부 해안에는 길게 이어진 모래사장과 해안공원, 유명 리조트들이 위치한다. 기후. 텔아비브는 봄과 가을에 비해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에 속한다. 여름은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되고 가장 더운 달인 8월 평균 최고 기온은 약 30도씨, 평균 최저 기온은 약 23도씨에 달한다. 지중해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순간 온도도 35도씨를 넘는 일이 드물다.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이 가장 기온이 낮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16도씨를 기록하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이 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텔아비브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1916년 5월 46.5도씨며 가장 낮은 온도는 1950년 2월의 영하 1.9도씨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580mm로 대부분 겨울철에 호우 형태로 내린다. 겨울이라도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므로 눈을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여름에는 강수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와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재해 및 환경 문제.
텔아비브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편으로 특히 대규모 기후 관련 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리아 아프리카 단층선에 위치하므로 지진 발생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텔아비브 시내를 직접 강타하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미진이 종종 느껴지곤 한다. 텔아비브를 관통하는 야르콘 강은 20세기 중반부터 하수와 기타 쓰레기로 인해 강이 심각하게 오염됐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와 비영리단체 주도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진행되어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인구 2019년 기준 텔아비브에 거주하는 주민은 46만 613명이다. 거주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지만 고대 항구 지역인 야포에는 아랍인이 다수 거주한다. 2018년 텔아비브 인구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약 20만 가구가 있으며 가구당 평균 2.2명이 거주한다. 전체 가구의 58%가 가족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구당 월 총소득은 이스라엘 전체 평균보다 약 9% 높다. 텔아비브 내 전체 근로자는 이스라엘 전체 근로자의 11%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 근로자의 39%가 텔아비브 시민이며 나머지 중 53%는 텔아비브 대도시권 내에 거주한다. 1990년대 이후 유입된 이민자는 대부분 남부 텔아비브에 거주하고 있다. 3. 역사 텔아비브는 기원전 180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항구 도시 야포의 북쪽에 1909년에 세워진 근대 도시이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기인 1909년 유대인 66가구가 야포 북쪽의 땅을 유대 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10년 5월 텔아비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메이르 디젠고프를 초대 시장으로 선출했다. 1918년에 시작된 영국의 통치 아래 텔아비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15년 텔아비브 인구는 2679명에서 1922년 15,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15,065명이 유대인, 78명이 무슬림, 42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유대인이 증가하면서 아랍-유대 갈등이 촉발되어 1921년 5월 1일 야포 항쟁이 발발했다. 당시 아랍인 48명과 유대인 47명이 사망했으며 각기 73명과 1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야포에 거주하던 유대인 대부분이 텔아비브로 이주한 결과 1925년 텔아비브 인구는 3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1930년대에는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 다수가 텔아비브에 정착했다. 1937년 야포의 아랍인은 6만 9천 명, 텔아비브의 유대인은 대략 15만 명으로 팔레스타인 내 전체 유대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였다. 1923년 팔레스타인에서 전기가 들어온 최초의 지역인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최대의 근대화된 도시자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건국 전부터 시온주의 운동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텔아비브는 1934년 야포에서 독립하여 자치행정시의 지위를 받아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도시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1945년 아랍-이스라엘 분쟁 시기에 텔아비브 유대인과 야포의 아랍인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야포가 함락되면서 1948년에 야포에 많은 아랍인이 피난을 갔다. 이후 텔아비브는 서서히 야포를 흡수하기 시작해서 1950년 4월에 완전히 통합하였고 도시명을 텔아비브 야포로 변경했다. 야포를 통합한 이후 야르콘강 북쪽 지역까지 통합하면서 텔아비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70년대 초 높은 물가와 주택난, 제4차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인구의 20%가 페타티크바, 레호보트 같은 인근 소도시로 유출되었다. 하지만 텔아비브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며 논스톱 시티, 잠들지 않는 도시, 월드 시티, 화이트 시티로 브랜드화되었다. 텔아비브 시네마테크, 이스라엘 최초의 쇼핑몰인 디젠고프 센터, 수잔 델랄 센터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업, 문화시설과 기관이 텔아비브에 위치한다. 1980년대 초에는 국제연합의 조치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던 대사관 13곳이 텔아비브로 이전했다. 1990년대는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의 발발 이후 텔아비브 시내의 테러가 빈번하게 발발했지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1993년에는 남부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텔아비브 중앙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텔아비브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과 벤처기업이 집중된 하이테크 중심지로 급부상했으며 활발한 부동산 시장의 형성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텔아비브는 문화 다양성과 관용, 혁신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다. 도시구조 및 행정. 텔아비브는 텔아비브 대도시권의 주도시이다. 북쪽으로 헤르즐리야, 북동쪽으로 라마트 하샤론, 동쪽으로 페타티크바, 브네 이브락, 라마트간, 기바타임, 남동쪽으로 홀론, 남서쪽으로 바트얌과 접해 있다. 도시의 동쪽 경계를 따라 이스라엘 남북을 관통하는 20번 도로 아얄론 고속도로가 전국 주요 도시로 연결된다. 텔아비브는 야르콘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전형적인 부촌인 북부 텔아비브, 상업 중심지인 센트럴 텔아비브, 저소득층 주거지로 알려진 남부 텔아비브와 고대 항구인 야포로 구분된다. 남부 텔아비브에는 1995년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2005년 이후 남수단,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신청자의 유입으로 이민자 집거지가 형성되었다. 텔아비브 의회는 3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텔아비브 시는 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정부와 분리된 입장에서 각종 정책을 수행해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글로벌 도시 만들기가 있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 20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들이 텔아비브로 유입되면서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둔 카브라우베드와 이스라엘 인권의사협회와 같은 비정부 기구와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 자녀 돌봄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도시, 글로벌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경제와 산업. 이스라엘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는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글로벌 금융센터 지표 25위에 오른 바 있다.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19번째로 물가가 높으며 중동에서는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텔아비브에 194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거래소인 텔아비브 증권 거래소가 위치한다. 2016년 기준 다이아몬드는 이스라엘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텔아비브 북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IT 연구 개발 및 벤처기업 중심지로서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실리콘 와디가 있다. 인텔, 애플,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첨단 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해외 투자의 68%가 텔아비브 소재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2012년 텔아비브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성지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와 보스턴 글로브가 동시에 스타트업 도시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교통.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규모가 큰 텔아비브 중앙 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텔아비브 중앙 버스 터미널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시내버스, 합승택시 쉐루트의 출도착지이다. 버스와 기차는 교통카드인 라브카브, 쉐루트는 현금으로 탑승할 수 있다. 쉐루트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은 안식일과 주요 명절에 운행이 중단된다. 현재 텔아비브는 세계 최초로 대중전기차 운행을 위한 무선 전기도로를 구축 중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경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에 36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한 뒤 2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대여하는 테로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텔아비브에는 텔아비브 대학교와 바르일란 대학교, IDC 헤르츠릴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위치한다. 텔아비브 대학교는 학생 수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대학이다. 또한 이스라엘 최초의 유대인 고등학교인 헤르츠릴리아 히브로 김나지움이 있다. 원래 1905년에 야포에 세워졌다가 1909년 텔아비브로 이전했다. 남부 텔아비브에 위치한 비알링 로고진 학교는 학생 대다수가 미등록이주 아동이다. 이 학교를 배경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스트레인저스 노 모어, 스트레인저즈 노 모어는 이상적인 다문화 정책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2011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고 단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바 있다. 문화유산. 이스라엘은 1인당 박물관이 가장 많은 나라로 200개 이상의 박물관 중 절반이 텔아비브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에라츠 이스라엘 박물관, 텔아비브 미술관, 그리고 텔아비브 대학교에 소재한 디아스포라 박물관이 있다. 텔아비브 시내에는 텔아비브의 역사적 발자취로 남은 상징적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1930년대에 세워진 바우하우스나 국제고딕 양식의 건축물 4천여 채가 네베체덱에서 디젠고프 광장에 이르는 광범위한 구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텔아비브는 이러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된 장소로 화이트 시티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야포는 텔아비브 시내의 근대적 경관과 대비되는 오래된 도시의 역사성을 드러낸다. 텔아비브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 추정되는 야포 지중해변에 있는 자마 알바흐 모스크가 있다. 설립 시기는 미상이지만 최소한 1675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1997년에 재건축되었다. 1916년 오스만 제국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하산 백 모스크는 야포 거주 아랍인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이외에도 1904년 네오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루터교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예술.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음악, 무용, 미술, 영화의 중심지다. 이스라엘의 주요 공연예술센터 35곳 중 18곳이 텔아비브에 위치하며 전체 공연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3대 악단인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현악단, 더 뉴 이스라엘리 오페라, 이스라엘 챔버 오케스트라가 모두 텔아비브에 소재한다. 1957년에 건립된 텔아비브 문화센터인 찰스 브런프만 센터와 이스라엘 국립극장인 하비마 곡장은 텔아비브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기도 한 하비마 곡장은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음악가와 무용가,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콘서트홀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이 포진한 부흐만 메타음악 학교 역시 이스라엘 필하모니 관현악단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텔아비브의 수잔 델랄리 센터는 이스라엘 현대무용과 클래식 발레의 중심지로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무용가들이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고 있다. 텔아비브의 대표적인 무용단으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바체바 무용단, 인발 핀토와 압샬롬 폴라크 무용단, 야스민 고더 무용단 등이 있다. 쇼핑, 관광. 관광은 이스라엘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성지 순례의 목적지로 잘 알려있지만 다채로운 문화가 응축된 흥미로운 여행지이다. 특히 텔아비브는 1년 내내 인기 있는 지중해 휴양지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아름다운 지중해변을 따라 5성급 호텔과 호스텔이 자리하고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수상스키 같은 다양한 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텔아비브는 도심 경관을 재정비하여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북부 텔아비브 항구와 야포 기차역 같은 역사적인 산업지역을 레저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텔아비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지중해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카페, 바가 무수히 많다. 팁은 보통 주문한 금액의 10에서 15%를 남기는 것이 관례이다. 텔아비브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카르멜 마켓이 있으며 야포 플리마켓,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열리는 나할라트 비냐민 수공예 마켓, 각종 향신료와 말린 과일을 취급하는 르빈스키 마켓, 사루나 마켓 등이 있으며 디젠고프 센터, 아즈릴리 타워, 라마트 아비브몰, 텔아비브 패션몰 같은 대형 쇼핑몰이 있다.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세계 최고의 K도시라 일컬은 텔아비브는 LGBTQ 관광객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 중 하나이다. 매년 6월 둘째 주에는 텔아비브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LGBTQ 퍼레이드 행사인 게이 프라이드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텔아비브에서 매년 LGBT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